자, 이제 세법 숲 마지막 나무, 가장 중요한 양도 단계의 세목인 양도소득세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모든 게 뭐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이게 뭐 나머지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막 7문제까지 막 쏟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국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은 소득세법에 이렇게 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국세 관련 한번 보세요. 지방세는 그냥 다 묶어가지고 이게 여기 딱 이렇게 한 권이에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 두께 보기 싫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수험적인 관점에서 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은 먼저 양도의 정의부터 한번 보죠.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이 양도라는 게 어떤 양도를 말하냐 이거예요. 양도소득세상. 자, 보니까 양도소득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맨 위에 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렇죠? 매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은 뭐다? 양도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 물리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실질과세, 사실과세의 원칙이 여전히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표현 보면은 양도, 또 양도가 아닌 거, 이런 건 양도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구별을 해놨죠? 우리 매매, 대표적인 양도죠? 교환. 지금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죠. 그럼 교환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때려요? 모르겠죠. 이게 애초에 이렇게 취득할 때는 그 부동산을 이게 10억이었는데, 교환했을 때 이 교환되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1억이다. 그러면 그 빼주면 뭐예요? 그 1억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거죠. 그죠? 우리 세금 낼 때 물납, 금전납하고 물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물납, 이것도 양도인가요? 오, 양도라는 거죠. 그죠? 세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 위자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혼, 그죠? 우리 안 해봐서 우리는 잘 경험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보면은 확실하게 기억이 될 텐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혼 위자료, 그러니까 위자료를 갖다가 부동산으로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가?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용수용, 수용도 양도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이런 것도 양도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비양도 보니까 증여, 공짜로 무상 이전이죠. 이건 그렇죠? 양도소득세 물리지 않죠. 좋겠다. 그게 아니죠. 과세권자 욕심이 많다고 우리 시험 세목은 하지만 증여세 물리겠다. 증여세. 그 다음에 양도담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의 원칙이, 대원칙이 뭐예요? 그러죠. 사실과세의 원칙, 사실과세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담보, 사실과세가 사실이 양도가 아니죠. 양도담보는. 우리 1차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울 때 배웠었죠. 뭐예요? 형식적인 양도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이 양도의 정의를 봤고요. 다음 세 번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우리 취득세 시기가 중요했던 게 말이죠. 시기가 중요했던 게, 시기가 하나의 어떤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하고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예요. 그러면 얘는 취득의 시기 오케이. 근데 뭐 양도 단계니까 양도 시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취득의 시기는 필요 없지 않나? 왜 두 개가 필요했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이 계산해 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쭉 넘겨보시면 6번째 이제 테마로 과세 표준 계산 흐름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도가액에서 광의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단계가 이제 밑에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은 뭐예요?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뭐예요? 양도 시기 그 당시에 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필요 경비는 뭔가요? 들어간 비용. 그렇죠? 샀을 때 얼마 또 기타 잡비가 있었겠죠. 그 비용은 언제 들어간 거예요? 취득 시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 당시에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기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 원칙에 사실상의 대금 청산일이죠. 그렇죠? 우리 오른쪽 보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그래서 사실상 계약상 구별이 되고요. 차이가 있고 대금 청산이라고 잔금 지급일은 어떻게 다르죠? 잔금을 지급했다. 매매 대금, 잔금 아닌가요? 청산했다. 다 줬다.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응? 왜 용어를 달리 쓰나요? 글쎄요. 용어 통일이 안 됐어요. 응? 보통징수. 그렇죠? 이렇게. 또 보통징수 안 쓰는 거예요? 정부 부가가세. 이게 남북만 통일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세금도 이렇게 용어들이 통일이 안 됐네. 제발 좀 통일합시다. 우리 수험생들 좀 편리하게. 응?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 통일하지? 그렇죠? 방법은 하나 있어요. 통일하면 홍쌤은 국회로 보내서 그죠? 저 보내주세요. 제가 바꿔놓을 테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치 들어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씀드려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빠가 남편분이 국회의원이시면 이거 좀 통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예외가 있다. 등기 등록일 또는 명의개설일이 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괄호에 보니까 대금 청산일이 알찰할 수 없다.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사실상의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 접수 빠르다. 빠르면 뭐야? 빠른 놈. 그죠? 과세권자는 급하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로 해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특수한 경우 여기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건데 장기 할부 조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과세권자 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과세 요건이죠, 그렇죠? 그 중에 특히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문제가 쏟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그죠? 양도 소득 있는 자겠죠. 그래서 법인 이외의 자연이다. 그래서 거주자, 피거주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다. 납세 의무 범도 그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무제한이다. 이거 LTE입니까? 무제한이게? 통신요금도 아니고 말이죠. 무제한 납세 의무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항의 들어오겠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냐, 또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냐. 그래서 주소지, 소재지 구별이 돼야 되겠죠. 자, 과세 대상 보니까 아래 표의 항목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구별을 해놨죠. 우리 이제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중요하겠죠. 그 중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해야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하면 등기해야 된다. 민법 186조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고 민법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안 본다.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다. 뭐이라? 세금 내라 이런 말이죠. 등기 노래 사정이야. 걷어야 되겠어.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용익물권에서 지역권은 빠져 있네. 지역권은 왜 빠져 있죠?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죠. 우리 지역권의 성질을 보면 이 수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역지에 딸린 권리가 지역권이잖아요, 그죠?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그 요역지에 딸린 소유권, 그 지역권도 함께 수반해서 넘어가는 거죠. 수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역지 넘어갈 때 뭐 때렸습니까? 양도소득세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권, 부동산에 대해서 위에 부동산, 토지, 건물, 요 토지에 대해서 때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당신 지역권도 있으니까 그대로. 에이, 염치가 있어야죠. 과세권자. 뭐래? 우리도 염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깎아주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보니까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어떻게 된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죠. 주인이 다 도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등기된 경우에 이렇게 한다. 등기를 했다. 어느 정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나 봐요. 그런 거 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우리 뭐 분양권, 6번째 보면 입주권 이런 것들, 청약 통장, 주택 청약 통장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6번째 이제 과세 표준이죠, 그렇죠? 과표. 요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요게 양도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끝 단계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과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양도가에 판 가격이 있겠죠? 그렇죠? 매매가가 얼마 있을 거예요? 10억이다.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빼주기 뭘 해야 돼? 필요경비를 빼준다. 그러니까 매매가에다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 차익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걸 양도 차익이라 합니다. 필요경비 보니까 다시 필요경비는 가로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가에. 이거 뭐 예컨대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애초에 살 때 얼마에 샀냐면은 8억에 샀다. 그러면 그 8억이 뭐예요? 취득가액이 되겠죠. 매입가가. 플러스 협의에 또는 기타 필요경비, 잡비가 들었겠죠. 그렇죠? 기타 필요경비, 잡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컨대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다. 중개업자 통해서 해서 중개수수료. 이것도 잡히죠. 그렇죠? 이런 거 다 경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세분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력 플러스 또 양도비로 또 세분이 되네요. 복잡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줄여서 장특공.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만은 돈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쵸? 돈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국가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막 찍어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내 호주머니 속 들어오면 좋은 거지만 막 찍어낸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국가 막 찍어내보세요. 막 미국처럼.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국가도. 그 인플레를 누가 발생시킨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애초에 돈 찍어낸 그게 딱 한정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돈 가치는 안 떨어집니다. 있는 만큼 있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자꾸 찍어낸다 이거예요. 조폐공사 통해가지고 막 국가에서 자꾸 찍어내. 미안하죠. 국가도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미안해요. 그거 이게 인플레된 그만큼 우리 안 거둘게요. 빼줄게요. 빼준 걸 공제. 그래서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란 게 장기, 긴 기간이다. 뭐 여기는 뭐예요? 밑에 보니까 표에 3년 이상. 3년 이상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이 과세 표준이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세금 내니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다. 우리도 염치가 있습니다. 욕심도 많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 얼마 빼주냐? 2,500도 2억 5천 단위 250만 원 연가. 참 그죠? 이건 뭐 생색내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과세 표준이 나오기까지의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계산의 항목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간략하게 맛을 보자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추계가액인 경우도 있다. 추측해서 계산해서 대충 어림 잡아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었을 때 이제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필요경비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은 원래 뭐 취득할 때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 이게 나오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 보니까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이다. 내가 집인데 돈이 많아서 짐을 다 금으로, 그죠? 일본 그 쪽발이들의 그 금각사처럼, 응?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했다. 그럼 가치가 증가된 거죠, 그죠? 예컨대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 경우에 들어간 거 빼줘야 되겠죠. 이걸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지출한 액이다, 금액이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가 있어요. 이제 양도비 직접 지출한 비용.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중개 수수료.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이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이제 이게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과세들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또 이렇게 율이 또 다릅니다. 공제율이 달라요. 보니까 3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세분이 되어 있는데 10%, 12%, 15%부터 해서 10%에서 30% 이렇게 외워야 되냐? 10, 30은 외울 의미가 있겠지만 중간권은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플러스 3씩 증가되잖아요. 여기 동등한 것만큼 이 수학에서 뭐라고 그랬죠? 수학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기억나는 게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억나시나요? 차가 동등하다. 동등의 등자. 차 플러스 3. 등차가 3인 등차수열이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율. 세율 한번 보실까요? 세율 보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그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는 제일 미워하죠. 미등기를 했다. 탈세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아예 못을 봐. 70%. 70%. 다 토해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등기된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는 50%입니다. 그렇죠? 가로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이게 이제 올해 양도소득세의 특이한 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거래가 사실 활성화돼야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삿짐센터도 먹고 살고 또 도배 장판 하신 분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도 새로 드리고 이사한 김에 가구업체 가구도 먹고 살고 굉장히 파급된 게 많아요. 또 법무사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업 이걸 정부가 포기를 못하고 또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부동산 관련 뉴스다 그러면 9시 뉴스에 꼭 나오죠. 메인 뉴스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꼭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막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사실은 부동산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뭐 우리 취득세율도 1%로 그죠? 낮추고 이것도 양도 이런 것도 또 1년 미만 보유 이게 좀 쉽게 팔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40% 이렇게.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또 조합원 및 주택 및 조합원의 입주권은 6에서 38%, 이 기본세율 밑에 2년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이렇게 또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과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에서 특히 중요한 게 다른데 비과세보다도 말이죠,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농지의 교환 분할. 그래서 비과세. 그래서 농지 그래서 FTA 뭐 며칠 전에 캐나다하고 또 FTA 체결이 됐죠. 그래서 FTA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데가 그죠? 바로 농지죠, 그죠? 농지. 그래서 농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농업을 뭔가 그래도 그죠?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농사를 안 지어요. 뭐 갑자기 쌀을 수출한 데에서 수출가를 확 올렸다.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쌀은 쌀임과 동시에 하나의 생존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석유처럼. 농업은 꼭 지켜야죠. 그래서 그 농업을 무시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데가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이 농업 수출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 형제 그죠? 우리 큰아버지 큰엄마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여기가 없어지면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교환 분할의 경우는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산 선고. 파산했는데 거기에다 세금 염치가 있어야죠, 그죠? 응? 이런 데다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국가가 아니고 하이에나죠, 그죠? 응? 뭐 삼봉 정도전 선생이 말했던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 뭐라고요? 요거 머릿속에 한번 그리자고요, 그죠? 그리고 딱 요 과세 요건이 무얼 과세 요건이라 하는가,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잡으셨어도 충분히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